안녕하세요. AWS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일하고 있는 유재석입니다. 이번 세션은 AWS의 최신 컨테이너 기술 소개와 가시성 확보를 위한 로깅 분석 최적화입니다. AWS에는 컨테이너와 관련한 다양한 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마존 ECS, 아마존 EKS, AWS 파게이트를 들 수 있습니다. 아마존 ECS는 아마존이 직접 만든 관리형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입니다. 아마존 EKS는 관리형 쿠버네티스입니다. AWS 파게이트는 서버리스 컨테이너 컴퓨팅 서비스입니다. 이 외에도 컨테이너 이미지 저장소 서비스, CI/CD를 위한 서비스, 로깅을 위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중 일부는 오늘 세션의 뒷부분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이 세 가지 서비스의 업데이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마존 EKS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마존 EKS는 오픈소스인 쿠버네티스를 관리형으로 만든 서비스입니다. EKS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쿠버네티스 솔루션입니다. AWS에서 컨테이너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화면에서 상단은 고객의 관리 영역이고 하단은 AWS 관리 영역입니다. 도커가 떠오르던 초기에는 고객분들이 EC2에서 직접 사용했습니다. 2015년에는 아마존이 자체적으로 만든 오케스트레이션인 아마존 ECS가 발표됐습니다. 보시다시피 컨트롤 플레인은 AWS가 관리하고 데이터 플레인은 고객의 VPC에 EC2를 띄워 사용합니다. 2017년에는 서버리스 컨테이너 컴퓨팅 서비스인 AWS 파게이트를 발표했습니다. ECS에서는 데이터 플레인으로서 아마존 EC2와 AWS 파게이트를 둘 다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으로 쿠버네티스의 인기가 올라가면서 많은 고객분들이 AWS에서도 사용하셨습니다. 이때는 EC2의 모든 쿠버네티스 컴포넌트를 직접 설치하고 관리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아마존은 관리형 쿠버네티스인 아마존 EKS를 출시했습니다. EKS는 AWS 관리 영역에 있고 고객 관리 영역에 있는 워커노드와 연결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형태는 EKS의 첫 번째 단계였고 이 시점에는 컨트롤 플레인만 관리형이었습니다. 데이터 플레인 또는 워커노드들은 여러분의 VPC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관리하셔야 했습니다. 2019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EKS는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단계는 컨트롤 플레인뿐만 아니라 데이터 플레인도 관리형으로 발전했습니다. 2019년 11월에 관리형 노드 그룹을 런칭했습니다. EKS에서 노드 그룹을 만들고 인스턴스 타입, AMI, 개수 등을 지정하면 EKS에서 이를 관리하고 볼 수 있습니다. 노드의 보안 업데이트, AMI 업데이트, 쿠버네티스 버전 업데이트도 클릭 몇 번만으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EKS의 파게이트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마존 EKS와 아마존 ECS는 둘 다 AWS 파게이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게이트가 익숙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무엇인지 생소하고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파게이트는 고객들이 기반 인프라를 관리할 필요 없이 실행할 수 있는 컴퓨팅 엔진입니다. 파게이트를 이용하시면 컨테이너를 실행하기 위한 인스턴스를 프로비저닝하거나 설정하거나 업데이트하거나 하는 일들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플리케이션의 내용, 그리고 네트워크의 속성, 스토리지, 스케일 아웃을 위한 요건들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ECS, EKS, 그리고 파게이트, 그리고 EC2의 관계를 도식화하면 이렇게 됩니다. ECS와 EKS는 각자의 철학을 갖는 별도의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툴로서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에 해당합니다. 파게이트는 컴퓨팅 리소스로서 EC2와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ECS와 EKS는 워크로드에 따라서 EC2나 파게이트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게이트는 여러분의 파드나 작업을 개별 VM에서 수행시킵니다. 컨테이너는 커널을 공유하기 때문에 하나의 VM에서 다양한 성격과 용도의 컨테이너를 수행할 때 보안 취약점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마다 VM을 할당하는 방식이 제시되고 있고 파게이트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C2 클러스터 대비 파게이트의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인프라를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대폭 축소된다는 겁니다.
EC2를 사용할 때 AWS는 호스트 OS 및 하이퍼바이저 영역을 관리합니다. 게스트 OS의 버전 업데이트 및 보안 패치는 고객분들의 책임 영역입니다.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계획을 세우고 반복적으로 하기에는 번거로운 일이죠. 파게이트는 이러한 일을 하실 필요 없이 잘 관리된 컴퓨팅 리소스를 가져다 쓰시기만 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파게이트를 쓰기 위해 기존의 컨테이너를 변경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컨테이너는 그대로 두시고 작업 정의에 파게이트를 설정하시거나 EKS에서 파게이트에서 돌아갈 파드 조건만 만드시면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파게이트는 사용한 만큼만 지불하는 단순한 과금 모델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AWS 서비스와 쉽게 연동됩니다. 다음은 아마존 ECS입니다. 몇 차례 이야기 드렸다시피 아마존이 직접 만든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툴입니다. 쿠버네티스와는 다른 독자적인 개발 철학을 가지고 있고 많은 고객들이 사용하고 계시고 지속적으로 기능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ECS에 익숙치 않은 분들을 위해 몇 가지 주요 용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ECS 클러스터입니다. 클러스터는 논리적인 네임스페이스로 볼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마다 컨트롤 플레인이 생기지만 추가 비용이 없고 AWS가 알아서 관리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의 네임스페이스처럼 생각하고 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ECS 작업입니다. 쿠버네티스에 익숙하신 분들에게는 파드와 유사하시다고 보면 됩니다. 작업은 하나 이상의 컨테이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ECS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는 여러 작업을 관리하는 단위이며 실패한 작업은 자동으로 대체되고 롤링 업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쿠버네티스의 디플로이먼트와 유사합니다. ECS를 만들고 컨테이너 어플리케이션을 띄우는 순서는 이러했습니다. 먼저 클러스터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EC2 오토스케일링 그룹을 생성합니다. 생성한 오토스케일링 그룹을 통해 EC2 인스턴스를 시작합니다. 이제 ECS 작업을 해당 인스턴스에서 수행합니다. 유저 트래픽이 증가하여 추가적인 인스턴스와 작업이 필요하면 어떻게 할까요? 앞서 보신 것과 같은 ECS 클러스터 구성이 여기 있습니다. ECS와 EC2는 지속적으로 클라우드 와치의 리소스 지표를 반영합니다. 여기에는 CPU, 네트워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정 조건에 도달하면 클라우드 와치 경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인스턴스들의 평균 CPU 사용률이 60%를 넘을 때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스케일 아웃 이벤트를 받은 오토 스케일링 그룹은 스케일 아웃을 합니다. 그룹 내 인스턴스의 개수를 늘리는 것이죠. 이제 클러스터에 인스턴스가 추가되고 ECS가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가 확충되었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ECS 클러스터를 생성하고 어플리케이션을 수행하는 과정이나 리소스를 확충하는 스케일링 과정은 꽤 잘 동작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전적으로 인프라스트럭처 우선으로 수행됩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은 어플리케이션을 수행하는 것인데 사전에 인프라스트럭처의 크기를 예측해야 하고 현재의 인프라스트럭처의 매트릭을 바탕으로 확장을 판단하는 것이죠. 컨테이너는 상호 간섭을 회피하기 위해 자체적인 리소스 경계를 갖는데 인프라스트럭처 기반 운영은 정확한 예측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인프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담는 그릇입니다. 우리는 인프라를 먼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을 우선하여 생각하고 인프라가 이것을 맞춰 따라오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인프라 우선주의를 어플리케이션 우선주의로 변경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러스터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오토스케일링 그룹을 생성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추가한 용량 공급자를 생성합니다. 용량 공급자는 오토스케일링 그룹을 관리하는 ECS의 새로운 컴포넌트로서 2019년 리인벤트에서 발표됐습니다. 이제 인스턴스를 띄우는 것이 아니라 작업을 실행합니다. 작업은 ECS 클러스터에게 필요한 리소스를 요청하고 클러스터는 용량 공급자에게 리소스를 준비하도록 시킵니다. EC2가 없으므로 용량 공급자는 자신에게 배정된 오토스케일링 그룹을 작동시켜 필요한 리소스를 확보합니다. 인스턴스가 확보되면 이제 작업이 배치되어 실제 어플리케이션이 수행됩니다. 앞서 ECS 클러스터를 생성하던 것과 비교하여 작업의 실행과 인스턴스의 시작 순서가 변경됐습니다. 파게이트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파게이트 용량 공급자도 있습니다. 파게이트 및 파게이트 스판용 용량 공급자는 생성 과정 없이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를 네트워킹 전용으로 만들게 되면
자동으로 파게이트 용량 공급자와 파게이트 스판 용량 공급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후 용량 공급자를 지정하여 작업을 수행하면 파게이트를 사용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수행합니다. 기존의 클러스터나 EC2 클러스터에서도 CLI를 통해 파게이트 용량 공급자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용량 공급자를 이용하여 다양한 운영 전략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파게이트와 파게이트 스팟 용량 공급자에서도 확인했지만 용량 공급자는 하나만 써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두 개의 용량 공급자를 가진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개별 용량 공급자의 가중치는 2와 1로 지정했습니다. 이 클러스터에서 6개의 작업을 실행하면 가중치에 의해 2대1의 비율로 나눠서 용량 공급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전략은 스팟을 사용할 때 더욱 빛이 납니다. 온디맨드 용량 공급자와 스팟 용량 공급자가 있습니다. 둘의 가중치는 각각 2와 1로 설정하고 온디맨드에서 사용하는 리소스가 평균적인 트래픽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트래픽은 실시간으로 변화하므로 버퍼를 두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스팟으로 구성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필요 트래픽의 50%를 여유 리소스로 확보하여 순간적인 변화에 대응하면서도 저렴한 스팟을 통해 추가 비용은 10% 이하가 됩니다. 또한 이러한 전략도 가능합니다. 아마존 EC2를 사용하실 때 고가용성을 위해 여러 가용 영역에 걸쳐 사용하시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립니다. 하지만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가 추가되고 나면 여러 가용 영역에 걸쳐 작업을 분산하도록 컨트롤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초의 작업은 여러 EC2에서 분산되어 실행될 것입니다. 하지만 운영 시간이 길어지고 여러 작업이 뜨고 죽기를 반복하다 보면 이 균형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용량 공급자를 이용하여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단일 가용 영역에서만 확장하도록 하고 이런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3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3개의 용량 공급자를 만들어 각각의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연결합니다. 이렇게 3개의 용량 공급자의 가중치를 동일하게 줍니다. 이렇게 하면 새로운 작업이 생성될 때마다 용량 공급자를 바꿔가며 선택하고 결과적으로 어느 시점에나 실행 중인 작업은 3개의 가용 영역에 균등하게 배치됩니다. 이후의 내용은 안효빈 SA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컨테이너 환경의 모니터링에 관해 다룰 AWS 솔루션스 아키텍트 안효빈입니다. 지금부터 다룰 내용은 단순한 컴퓨터 자원에 대한 것부터 이제 컨테이너 서비스나 애플리케이션 레벨까지 조금 풀스택 환경을 효과적으로 관측하고 가시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어떤 데이터들을 통해 운영 중인 컨테이너 환경을 관측하고 가시성을 올릴 수 있는지 잠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고객분들이 이제 모니터링이라고 하면 떠올리시는 게 바로 지표, 매트릭일 것 같습니다. 이것은 주기적으로 수집되는 데이터로 CPU나 메모리 등의 리소스 사용량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매트릭을 통해서는 특정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어떤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애플리케이션 대부분이 생성하고 있는 로그입니다. 로그는 일련의 기록으로 주기적으로 생성할 수도 있지만 특정 이벤트에 관해 이제 불규칙적으로 생성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문제 원인 파악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 주로 로그에 담겨 있습니다. 보통 로그에는 발생 가능한 모든 문제를 진단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정보를 기록해야 해서 조금 필요 없는 정보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요. 이러한 오류 메시지를 찾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로그 페이지에 대한 처리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던 매트릭을 통한 모니터링에서 이제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는 데는 상당히 로그가 많은 도움이 되게 됩니다. 모니터링에서 유용한 또 다른 기술은 추적, 트레이싱입니다. 앞서 매트릭과 로그가 시스템의 각 개별 구성 요소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알려줬다고 한다면 트레이스를 통해서는 전체 수명 주기 동안 단일 사용자의 요청이 어떻게 처리됐는지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가령 이제 지연 시간이 발생하는 지점을 파악해야 된다면 트레이스를 통해서는 전체 시스템의 각 단계별 레이턴시를 살펴보는 방식을 통해 문제 해결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매트릭, 로깅, 트레이스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는 관측 가능성이라는 말로도 부르고요. 이제 영어로는 observability라는 개념을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이는 시스템을 얼마나 잘 살펴보고 내부 상태를 얼마나 빠르게 찾을 수 있는지 측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보통 이제 모니터링이라는 개념만 있었다고 한다면 이 옵저버빌리티 같은 경우는 그것의 조금 상위 개념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시스템의 작동 여부를 알 수 있었다고 한다면 관측을 통해서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이유를 운영자가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측을 통해 가시성을 향상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AWS는 이러한 점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개발팀에게 있어서 가시성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서비스 가능한 상태인지에 관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요청이 얼마나 빠르게 처리되었는지, 그리고 뭐 에러는 없었는지, 만약 에러가 발생했다면 해당 에러가 얼마나 큰 임팩트를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것일 것입니다. 오늘은 컨테이너 환경에 조금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 환경에서 풀스택이라고 한다면 다음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앞서 이야기한 이제 개발팀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는 가장 상단에 인 컨테이너, 애플리케이션 레벨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러한 애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 환경에서 실행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나 태스크, 파드와 같은 컨테이너 서비스 레벨,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실제로 실행되고 있는 컴퓨터 서비스 레벨이 있을 겁니다.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을 관측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든 레벨에서 매트릭이나 로그, 트레이스 등을 수집하고 이 모든 것을 함께 묶어주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기존에 운영 중인 애플리케이션이나 대시보드 등과 관측 서비스가 호환돼야 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것들이 포함될 것 같습니다. 그 기존에 운영 중이신 모니터링 툴이라고 한다면 AWS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워치나 엑스레이 같은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거고요. 데이터독이나 스플렁크와 같은 이제 APM 파트너가 제공하는 솔루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직접 프로메테우스나 엘라스틱 스택 등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계신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이런 기존 툴과의 호환성을 유지하면서도 관측하고 가시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객들은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있는 환경과 관계없이 가시성 확보를 원하십니다. AWS는 컨테이너를 실행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CS, EKS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를 EC2에서 실행할지 혹은 서벌리스 환경의 파게이트에서 실행할지를 선택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팀이 각자의 언어나 프로토콜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을 각기 원하는 다른 환경에서 실행하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AWS는 이러한 고객들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관된 하나의 툴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대시보드 등과 호환되는 환경에서도 풀스택 가시성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짧게 요약하자면 컨테이너 환경을 효과적으로 관측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말씀드렸던 매트릭, 로그, 트레이스와 같은 정보를 다양한 레벨에서 확보를 해야 되고요. 이때 기존에 운영 중인 어떤 모니터링 서비스들과도 호환이 되어야 되고 컨테이너가 실행되고 있는 환경과는 관계없이 어떤 일관된 툴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러한 세 가지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AWS에서 제공 중인 서비스들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드릴 서비스는 AWS 엠메쉬입니다. 엠메쉬에 관해 이해해보기 위해서는 우선 서비스 메쉬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서 서비스 메쉬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은 이제 프론트엔드 서비스가 백엔드와 연결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이러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시게 되면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를 독립적으로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자체의 어떤 가용성과 확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들은 API를 통해서 다른 서비스들과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각 팀별로 제각각의 언어로 개발을 하기 때문에 뭔가 애플리케이션 레벨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고요. 관측과 모니터링을 위해서 서비스에 포함되어야 하는 어떤 라이브러리도 언어별로 모두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서비스 메쉬입니다. 이를 사용하면 마이크로 서비스 간의 통신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로직이 마이크로 서비스 자체에 내장되는 것이 아니라 따로 디커플 되기 때문에 마이크로 서비스와 함께 실행되는 일종의 프록시로 구현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프록시는 서비스 간 통신의 어떤 인그레스나 이그레스를 담당하는 게이트웨이로 동작을 하게 되고요. 화면에서와 같이 프론트에서 백엔드로 직접 통신하는 것이 아니라
프론트의 프록시가 백엔드의 프록시로 통신하는 방식이 되게 됩니다. 백엔드 서비스 간에도 마찬가지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런 서비스 간의 통신 외에도 프록시가 자체적으로 마이크로 서비스에 데이터를 수집하고 집계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일관된 메커니즘을 구성하시는 게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능을 제공하는 다양한 오픈소스 프록시 툴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이러한 솔루션은 설치가 어렵고 팀 간의 업데이트나 가용성, 탄력성 관리 등의 복잡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엠메시를 사용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용하면 앞서 설명해드렸던 서비스 메시를 오픈소스 프록시인 엔보이 기반으로 구현하게 됩니다. 엠메시를 통해 모든 마이크로 서비스가 연결되는 방식을 모델링하고 엠메시가 자동으로 적절한 구성 정보를 계산해서 각 마이크로 서비스 프록시에 전송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가시성을 확보하고 트래픽을 제어하시는 게 가능하게 됩니다. 엠메시는 ECS, EKS, 파게이트 등과 같이 AWS에서 실행되는 모든 컨테이너 환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엠메시는 기존 툴과의 호환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우선 당연히 AWS 서비스인 클라우드 워치나 엑스레이로 관측 데이터를 보내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많이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독이나 시스디그와 같은 AWS 파트너 솔루션과도 통합하시는 게 가능하게 되고 직접 운영 중이신 프로메테우스나 그라파나 대시보드 등과도 통합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엠메시를 활용하시면 우선 첫 번째로 일관적인 과시성을 확보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팀의 개발 환경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데이터에 기반해서 작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매트릭, 로그, 트레이스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하나로 어그리게이트 해주기 때문에 조금 장애의 원인을 빠르게 찾고 해결하는 데 엠메시의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AWS 엠메시를 모니터링이나 관측성 관점에서 살펴보게 된다면 모든 컨테이너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 레벨의 가시성이나 관측 가능성이 강화되게 되고요. 기존에 운영 중이셨던 툴이 있다면 그 툴과의 호환성도 제공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서비스는 파이어렌즈입니다. 조금 로그에 집중한 서비스에 대한 설명이 될 것 같고요. 그 이전까지 컨테이너 환경에서 로그 수집을 해야 된다면 사전 구축된 로그 드라이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로그 저장이나 분석에 다양한 툴을 선택하려는 고객분들은 추가 소프트웨어를 유지 관리하시거나 컨테이너 런타임에서 어떤 빌트인으로 제공하는 툴만을 사용하실 수 있는 등 조금의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에 도움을 드리고자 AWS에서는 우선 운영 중인 컴퓨트와 디커플링하면서 조금 광범위한 에코시스템을 갖고 있는 플루언트 빅 기반의 파이어렌즈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파이어렌즈는 간단하게 로그 라우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징을 잠시 살펴본다면 가장 큰 특징은 하나의 인터페이스로도 수많은 타겟으로 로그를 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AWS는 플루언트 빅 커뮤니티에 다양한 플러그인을 개발해서 제공하고 있고요. 이제는 클라우드 워치, 키네시스 외에도 플루언트 빅에서 제공하는 모든 툴들로 로그 전송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플루언트 빅 자체에서 제공하는 로그 정제나 필터링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로그의 총량을 조금 줄이는 방법으로 비용 최적화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전의 방법과 같이 컨테이너 런타임 자체의 빌트인 형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이미지를 통해서 로그 수집 파이프라인을 조금 분리하시는 게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클라우드 워치나 키네시스에 대한 플러그인이 포함된 이미지는 도커 허브나 ECR을 통해서 현재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파이어렌즈를 아키텍처와 함께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좌측에 애플리케이션이 구동되고 있는 컨테이너들의 로그들이 우측에 완전히 디커플된 별도의 파이어렌즈 컨테이너로 전송이 되게 되고요. 이때 컨테이너의 어떤 스탠다드 아웃 로그 같은 경우는 유닉스 소켓을 통해서 전송이 됩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코드 자체에 어떤 로그 저장에 대한 코드를 넣어두셨다면 이 부분은 TCP 소켓을 활용하게 됩니다. 한 가지 예로 파이어렌즈의 타겟을 키네시스 데이터 파이오스로 구성을 하셨다면 이제 파이오스의 데이터 타겟인 어떤 엘라스틱 서치 등으로 설정을 해서 조금 손쉽게 엘라스틱 스택을 구성하시는 것도 가능하게 될 것 같고요. 이를 통해서 어떤 로그에 대한 분석이나 검색 등이 많이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파이어렌즈에서 구성한 다양한 타겟들로 로그를 전송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파이어 렌즈는 ECS와 파게이트를 네이티브하게 지원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도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 현재 AWS에서 제공하는 이미지를 직접 쿠버네티스 환경에 배포하셔서 운영하시는 게 가능하게 됩니다. 기존 툴과의 호환성도 올라가게 됐습니다. 플루언트 빛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플러그인을 활용해서 데이터독이나 스플렁크, 스몰로직 등으로 로그를 보내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직접 운영 중이신 엘라스틱 스택 등이 있다면 이와 함께 활용하시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애플리케이션 레벨의 로그에 대해서는 디폴트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컨테이너 서비스나 컴퓨터 레벨은 추가 인풋으로 설정해서 플루언트 빛에서 활용하시는 게 가능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서비스는 컨테이너 인사이트입니다. 오늘 3가지 내용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풀스택 가시성을 얻기 위해 MSC를 통한 컨테이너의 다양한 레벨을 커버하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기존 툴과의 호환성이었죠. 이는 파이어렌즈를 통해 플루언트 D나 플루언트 빛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타겟으로 로그를 수집하고 저장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모든 컨테이너 환경에 대응하는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세션을 듣고 계신 많은 고객분들이 각각 원하시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터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시성 확보를 위해서도 제각각 환경에 맞는 툴을 별도로 활용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ECS나 파게이트 환경에서는 클라우드 워치를 사용하고 계실 거고요. EKS를 활용하고 계신 분들은 프로메테우스와 같은 오픈소스 툴을 더 선호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다양한 플랫폼에서 구동되고 있어도 서로 언제나 통신은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가시성 확보를 위해 하나의 통합된 도구가 필요했고요. 컨테이너 인사이트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인사이트는 기본적으로 ECS, EKS, 파게이트 및 쿠버네티스 오는 EC2와 같은 모든 환경을 지원하게 됩니다. 컨테이너 인사이트는 클라우드 워치와 통합되어 있는 컨테이너 환경의 모니터링,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완전 관리형 관측 옵저버빌리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클라우드 워치라고 한다면 컴퓨터 리소스에 대한 CPU, 네트워크와 같은 매트릭 모니터링이 우선 떠오르시겠지만 여기에 컨테이너 인사이트를 통해서 컨테이너 서비스 레벨에 대한 매트릭과 로그 수집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데이터를 통해 어떤 알림을 받는다거나 에러를 디버깅하는데 활용하시는 게 가능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전에 필요한 정보를 담은 대시보드를 생성해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더 높은 가시성 레벨을 확보하시는 게 가능하게 됩니다. 구성하여 제공되는 대시보드를 살펴보게 되면 CPU, 네트워크, 스토리지 등과 같은 기본적인 인프라에 대한 매트릭부터 아래 보시는 것과 같은 컨테이너 서비스 레벨에 대한 매트릭 역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러한 공통적으로 많이 활용하시는 정보들은 사전 구성된 대시보드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해당 내용을 대시보드에 추가하시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또한 성능 로그 역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능 로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잠시 살펴보게 되면 우선 퍼포먼스 로그 이벤트가 제이슨 형태로 각각의 환경에서 생성되게 되고요. 이를 클라우드 워치에서 집계하고 활용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모든 로그들이 통합되기 때문에 이후 문제 해결을 위해 로그에 쿼리했을 때 더 많은 로그에 대한 쿼리를 하기 때문에 더 나은 인사이트를 얻으시는 게 가능하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컨테이너 인사이트는 클라우드 워치와 통합된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컨테이너 환경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클라우드 워치에서 컴퓨터 레벨의 어떤 매트릭이나 로그만을 지원했다고 한다면 컨테이너 인사이트를 통해서 이를 컨테이너 서비스 레벨까지 확장하실 수가 있고 서비스, 파드, 태스크 등에 관한 관측을 통해 가시성을 확보하시는 게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 운영 중인 애플리케이션을 관측하고 가시성을 확보하는 데 사용하실 수 있는 3가지 서비스 MSC, 파이어렌즈, 컨테이너 인사이트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인프라 레벨의 리소스 사용량만을 모니터링하는 게 아니라 컨테이너 서비스 레벨의 태스크, 파드에 관한 관측부터 애플리케이션 레벨의 관측까지 하나의 일관된 툴을 통해서 가능하게 됩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각각 서비스에 대한 단순한 설명만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각의 서비스별로 별도의 세션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세션 이후에 강연 평가와 설문조사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세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